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한국의 여성 노동 공급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 영리 활동을 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합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은 자본과 함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노동 공급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 공급이 보통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녀 간 노동 공급의 격차는 옛날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공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즉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림은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OECD에서 집계한 자료와 클래런스 롱의 1958년 연구에 제시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에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파악됩니다. 미국의 경우 1890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8.6%였습니다. 1911년 캐나다의 경우 15.8%로 이보다 낮았고 1921년 영국의 경우에는 32.3%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 높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부터 상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1895년 독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36.2% 수준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제는 모두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순위도 뒤바뀌어서 과거에 가장 낮았던 캐나다가 이제는 네 국가 사이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던 독일은 이제 네 국가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20세기 후반이 넘어서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가 제공됩니다.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다른 고소득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이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대였지만 이제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1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이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30% 내외 수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동이 국가마다 다르듯이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큽니다. 화면의 그림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대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율을 보여줍니다.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일하면 비율이 100%이고 이에 가까울수록 짙은 청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색상이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낮을수록 색상이 옅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보통 소득이 매우 높거나 반대로 매우 낮은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북미, 서유럽 및 북유럽, 대양주가 소득이 높으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낮은 국가들입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차이가 작습니다. 한편 중앙 및 남아프리카 국가들, 남미의 페루에서도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작습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작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제 앞의 지도에서 아시아 지역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낮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까지 다양하게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성 대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율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높지만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는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남아시아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크고 중동 지역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지역 내 편차도 상당합니다.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남아시아에서도 인도, 파키스탄보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에서 남녀 간 격차가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세계 각국의 2022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줍니다. 62.9%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는 노르웨이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58.1%의 영국, 56%의 미국, 55%의 한국 등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략 50%대로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의 정도가 크더라도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여성들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평균은 47.8%입니다. 경제 발전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50.9%의 콜롬비아처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은 국가들도 있고 46.4%의 필리핀처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다소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종교, 사회, 문화 배경의 영향이 크게 적용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28.7%의 수단, 5.2%의 아프가니스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그래프는 같은 국가들에 대해 30여 년 전인 1991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줍니다.
1991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과 다소 다르게 보입니다. 제시된 국가 중에서 1991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미국인데 55.8%로 2022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55.2%의 노르웨이와 52.2%의 영국은 1991년에 2022년보다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1991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1.2%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991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6.8%로 2022년보다 낮았음은 물론 47.6%인 당시 필리핀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해 왔지만 그 시기와 정도는 국가별로 서로 달랐습니다. 1991년 수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4.5%였고 2022년까지 다소 증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991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5.6%였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2022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1인당 GDP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세로축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가로축이 1인당 GDP입니다. 얼핏 봐서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가 낮아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국가도 있고 1인당 GDP가 높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득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의 관계가 뒤집어진 말발굽 모양, 즉 알파벳 U자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소득 증가와 함께 처음에는 줄어들고 이후 다시 고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2024년 6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의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줍니다. 연령대는 15세부터 64세까지 5세 구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파란 막대가 남성, 오른쪽 주황색 막대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10대와 20대 시절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다수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고 40대 초반까지 격차가 확대됩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대로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60대가 되어서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에 높았다가 30대, 40대에 낮아지고 다시 40대 이후부터 높아지는 모습을 U자형 곡선의 형태를 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 공급 확대는 기혼 유자녀 여성의 노동 공급 확대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Our World in Data의 그래프입니다. 1955년부터 2005년까지 결혼 상태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 선은 빨간색 선, 즉 기혼 유배우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변화와 거의 같이 움직였음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 즉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높았습니다. 파란색 선, 즉 결혼은 했었지만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큰 변화가 없다가 1980년대부터 다소 증가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점들이 결국 기혼 유배우자 또는 유자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는지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해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노동 공급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발견됩니다. 보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성별 노동 공급 격차는 시기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미국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경제 발전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성별 노동 공급 격차가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성별 노동 공급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 빠르게 또는 더 크게 줄어들었고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성별 노동 공급 격차를 소득, 문화, 연령에 따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1인당 GDP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의 관계는 뚜렷해 보이지 않지만 말발굽 모양, 즉 알파벳 U자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종교, 문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결혼 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다가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감소하고 이후에 자녀가 성장하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높아지는 알파벳 U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여성 노동 공급의 주요 특징들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다음 시간은 우선 역사 속 여성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